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가 어제와는 다르게 차갑고, 저녁에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목덜미가 으슬으슬 떨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우리 몸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불 하나 더 덮으면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감기, 기관지염, 심지어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환절기가 되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를 금방 충당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같은 시기에 병원, 응급실이나 내과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조한 공기입니다.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지면서 목과 기관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시작되는데, 이게 단순한 증상으로 끝나지 않고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기 질환은 치료가 길어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도 큰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출렁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환절기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쩌면 환절기는 젊은 사람들에겐 조금 불편한 계절일 뿐이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아주 큰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날씨 이야기를 넘어 어떻게 하면 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든든하게 지켜줄 맞춤 생활 습관과 식단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냥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3가지 중요한 것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환절기에 우리 몸이 왜 약해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둘째,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 3가지를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막는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북돋아줄 맞춤 식단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고 병원에 들락거리지만, 어떤 분은 늘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약이나 보약 때문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과 식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차이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는 단순히 날씨가 선선해졌다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변화가 우리 몸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다가도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지요. 젊었을 때는 그냥 오늘 조금 춥네 하고 넘어가던 일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균형을 크게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우선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땀샘과 혈관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체온을 쉽게 올리고 내리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몸이 쉽게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는 환절기에 체온 유지 능력이 청년층에 비해 평균 30% 정도 낮다고 합니다. 작은 기온 차에도 감기나 몸살이 쉽게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환절기는 호흡기 질환의 계절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질수록 목과 기관지가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 습도가 떨어지면 점막이 메말라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는 작은 증상에서 시작해 심하면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환절기에 노인, 호흡기 질환 진료 건수가 평소보다 1.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요동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관절 통증 역시 환절기의 불청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무릎이나 허리가 유난히 더 아픈 겁니다.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기온 변화가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 더 추운데 왜 가을, 봄 환절기에 더 아프지? 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은 우리 몸이 이미 추운 계절에 대비해 적응을 시작하지만 환절기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추운 극단적인 변화를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절기를 작은 겨울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환절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요. 낮에는 덥다고 반팔 차림으로 외출했다가 저녁에 찬바람을 맞으면 금세 감기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반드시 겉옷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과 배, 손목과 발목처럼 체온이 잘 빠져나가는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얇은 스카프 하나, 얇은 조끼 하나가 큰 병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목과 배를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절반은 지켜진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따뜻한 햇볕이 들어올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되 저녁이 되면 반드시 창문을 닫아 차가운 공기가 몸에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관리가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환절기는 공기가 건조해 목과 기관지가 쉽게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스스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7, 8잔 정도. 큰 컵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만 마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차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보리차 같은 따뜻한 음료는 수분 보충은 물론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도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은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환절기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도 건조 때문입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아무리 체온을 유지하고 물을 잘 마셔도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최소 6, 7시간은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 잔병 치레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환절기에는 바깥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벼운 운동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일기 쓰기처럼 작은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체온 유지, 수분 보충, 그리고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아주 단순한 습관이지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환절기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환절기를 건강하게 지키는 마지막 열쇠, 바로 식단입니다. 아무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물을 잘 챙겨 마셔도 먹는 음식이 엉망이라면 몸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철에 맞는 음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면역력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특히 좋은 맞춤 식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몸속 혈액순환이 둔해지면서 손발이 시리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생강과 대추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살균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를 도와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대추는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어 숙면에도 좋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몇 조각과 대추 34개를 물에 넣고 끓인 후 꿀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고 은은하게 우려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 대추차 한 잔은 아침 저녁으로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이 차를 끓일 때 나오는 따뜻한 김만으로도 집안 습도를 살짝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채소입니다. 환절기에 면역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몸속 방어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이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호박, 시금치, 버섯이 풍부합니다. 호박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피로를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버섯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들어있어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올려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감염 질환 발생률이 30%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되고 버섯은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깊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호박은 찜으로 드셔도 좋고 죽으로 끓여 드시면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제철 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이 준 보약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젊은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니어에게 단백질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운이 떨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환절기에 추천하는 단백질 식품으로는 두부, 콩, 생선, 그리고 살코기가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두부 생선찌개를 추천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국물을 내고 두부와 생선을 넣어 끓이면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구수한 맛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호박찜을 곁들이면 속도 든든하고 환절기 건강에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환절기에 꼭 챙겨야 할 식단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채소,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계절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환절기마다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대신 매일 식탁 위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소개한 식단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절기에 왜 몸이 힘들어지는지, 또 어떤 습관과 음식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물 한 컵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뇌와 혈액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만 마시기 심심하다면 생강을 살짝 우린 물이나 대추차를 준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 따뜻한 한 모금이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열어줍니다. 아침 식사로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비타민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시금치나물 조금,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히 든든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토스트 대신 단호박죽이나 고구마를 곁들이면 속도 편안하고 오래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점심 루틴에서는 제철 채소와 단백질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외식을 하실 때도 무작정 고기만 주문하기보다는 나물 반찬이 나오는 한정식이나 생선구이가 포함된 메뉴를 선택해 보세요. 버섯이나 채소가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 순두부찌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혹시 바쁘다고 김밥이나 빵으로 때우면 오후에 금세 피로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골고루 들어간 점심이야말로 환절기 피로를 막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너무 늦게, 너무 무겁게 드시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7시 이전에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생선찌개에 따뜻한 밥, 시금치나물, 단호박찜을 곁들이면 영양도 충분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몸을 진정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 관리도 중요합니다.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따뜻한 물을 끓여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2~3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집안 공기가 맑아지고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환절기에는 바람이 차다고 집 안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굳이 먼 길을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가을 하늘과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관절이 걱정되신다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절기에는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차갑게 식어 잠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두꺼운 이불 한 겹보다 얇은 이불 2~3겹을 겹쳐 덮는 것이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입니다. 또 전기장판을 쓰실 때는 오래 켜두기보다는 자기 전 잠깐 예열만 하고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과 가벼운 단백질, 점심에는 제철 채소와 단백질이 고루 들어간 식사, 저녁에는 소화 잘 되는 따뜻한 음식,
여기에 겉옷과 스카프, 집안 습도 관리, 가벼운 운동과 숙면 습관까지 더하면 환절기 건강관리 루틴은 완성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다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로가 덜하며 환절기에도 병원에 갈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환절기를 건강하게 넘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왜 힘들어지는지, 환절기가 시니어들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체온 유지와 수분 보충, 그리고 면역력 강화라는 세 가지 기본 습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식탁 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맞춤 식단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환절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에 찬바람이 우리 몸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따뜻한 차 한 잔과 겉옷 하나,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외출할 때 스카프 하나를 챙기며, 저녁 식탁 위에 따뜻한 두부찌개와 제철 채소를 올리는 일.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모여 면역력이라는 든든한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커집니다. 결국 환절기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감기를 피하는 것을 넘어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체온 유지. 아침 저녁의 온도 차를 대비한 작은 준비가 면역력의 기초입니다. 둘째, 수분 보충. 목과 기관지를 지키는 물 한 잔이 병원보다 값진 보약이 됩니다. 셋째, 맞춤 식단. 따뜻한 음식, 제철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담긴 식탁이 여러분의 환절기를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어서 더 소중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잃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작은 팁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아직도 길고 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건강이 그 길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생 이막살롱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정보를 정성껏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막을 위해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생 이막살롱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